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소 방송 중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나요?를 보고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먼저 저희 오빠를 소개하자면 직접장애인이고 나이 50세입니다. 증상은 일단 언어 구사가 안 됩니다. 소리는 꽥꽥 지를 수 있으나 언어 능력이 없어 엄마라는 단어조차도 제대로 구사를 못해요. 하지만 청각장애는 없고 오히려 귀는 굉장히 밝아요. 답답한 것은 현재 지능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좀 알아듣는 말은 밥 먹어라, 세수해라, 이 닦아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오빠가 비타민 같은 알약 100정을 다 먹어치운 후라면 엄마가 야단을 쳐도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수준인 거죠. 다행히 지체는 멀쩡하고 정신만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 증상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 시설이 답이 아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옳다. 라는 말을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은 교육하고 훈련해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장애인이면 뭐가 걱정이겠는가입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저희 오빠 상태는 전혀 자립이 불가한 사람입니다. 지적장애, 언어장애까지 있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가장 최악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시설이나 대책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절망적일 뿐입니다. 제가 오빠를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고 나중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시설에라도 보내야 할 텐데 탈시설 하고 있으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장애가 가벼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나요? 정보도 너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복지사라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저희 오빠 같은 심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여나 유튜브엔 있을까요? 검색한 건데 여기도 거의 없네요. 다행히 우리 아이 연구소가 있어 감사합니다. 이곳이 그나마 사막의 단비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넋두리같이 해서 죄송합니다. 고견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동생분의 걱정은 지금 오빠가 50살이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나이가 들어갈 텐데 이제 이 오빠가 더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아무리 어딜 다닌다 그래도 그 밤에 집에서 생활하는 부분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가 중증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얘한테는 시설이 오히려 더 답이다라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제일 이 동생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능이 좋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시설에는 더 맞죠. 기능이 나쁜 사람일수록 시설에 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기능이 좋은 사람,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시설에 살아도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줘 말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전혀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시설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알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다, 중증이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설에 위험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내가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고 뭔가 내 의사 결정으로 뭔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럼 시설에서 살아도 되는 거지. 시설에서 살고 낮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 사람이 굉장히 중증이니까 어떤 안전한 곳에 보호를 해야 된다. 그 안전하다는 그 의미가 물리적으로만 안전해서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집에 있으신 것 같고 나이가 50이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증의 장애를 가지신 분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분이 계시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50이면은 부모님들이 다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수급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분은 수급자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이 사람의 주거, 그다음에 생계를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고 그다음에 낮에 어떻게 보낼 건지, 그다음에 밤에는 어떻게 보낼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부모님이 계실 때 그리고 동생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시설에 가도 돼요. 시설에 갈 수 있어요. 그 무슨 사건이지? 그 경기도에 무슨 얼마 전에 인권 어떤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났을 때 그 시설 안에 인권 침해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 이제 보호자들이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보호자가 있는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다시 다 시설로 갔고요.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들은 다 탈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분이 지금은 이 그 오빠의 기준, 그러니까 오빠 상태가 너무 중증인데 어떻게 탈시설을 하느냐, 어떻게 혼자서 사느냐. 우리가 발달 장애인들의 그 독립,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지원을 잘 받느냐예요. 나 혼자서 내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고 내가 혼자서 밖에 나가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직업생활을 하고 나 혼자서 그게 독립이나 그게 자립이 아니에요.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내가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받아서 그 사람이랑 잘 연대해서 같이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지. 지금 동생분이 생각하는 어떤 발달장애인이 이 정도는 돼야지 자립할 수 있죠 라고 하면 발달장애인 중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그 24시간 중에 24시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정도는 온전히 혼자서 자기가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오빠가 24시간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그 자원들을 끌어 모아서 지원할 건지를 고민하면 돼요. 일단 사연 보내주신 당사자분이 가족분들이 일단 돌봄에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게다가 부모님 사후에 대한 걱정, 사후엔 내가 떠안아야 되나? 한 동생분의 그 불안함, 걱정. 근데 왜 다 탈시설을 하래? 나는 혼자 볼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데, 혼자 평생 그게 장애인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한 사람을 평생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비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힘들어요. 장애가 없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를 돌본다고 해도 나 혼자 오롯이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가능한 그 지원 정책이나 이제 시스템 안에서 오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60세가 되면 이제 노인으로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가지고 조금 계획을,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막말로 시설에 가신다 하더라도 저희 사연 중에도 있었어요. 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라고, 뭐 상황이 나빠져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시설을 보내서 이제 끝이고 능사가 아니듯이, 그런 부분은 이분이 어디서 주거를 하던지 간에 어찌됐든 가족분이 그걸 세워놓으시면 본인한테도 이롭고 당사자분한테도 이로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많이 지치셨으니까 좀 시간을 분산해서 이 장애인 당사자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드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활동보조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활동보조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은 주거 코치라는 그 인력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보는 어떤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 체험홈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몫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나도 나의 삶이 있고 나의 가정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은 동생분이 정말 해일이 밀려오는 것처럼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하면 돼요. 아, 오빠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지? 이런 것들 알아보고, 정 없으면 여기 우리 아이 연구소 연락해가지고 한번 오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요. 괜찮아요.
한마디로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것보다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 건데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왜 오는 것 같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서 오는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심정은 너무 이해가 가는데 왜 모르냐면 주변에 그런 케이스를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냥 다 가정에서 부모가 다 돌보고 있고 활동 지원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냥 몇 시간이지 밤에 자고 뭐 어떤 행동도 해야 되고 자립도 잘 뭐 예를 들어 옷을 입는다든지 씻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좀 일종의 보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가족이 못하게 될 때 이걸 누가 해줄 거야. 그러니 이렇게 좀 기능이 안 좋은 우리 오빠는 시설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심정은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몰라서 주변에서 다 그러고 사니까 장애의 가정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 10년 동안 발달장애 정책은 정말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 발달장애란 이름도 사실 맞아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자폐성 장애다, 지적 장애다 이런 용어들도 다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회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 사이에 발달장애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주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시설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약물을 많이 투입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의사들은 좀 다 묵살되고 이렇게 하세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의 삶은 확실히 존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빠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정에서 지내는 거고 이게 우리 가족이 그걸 지원하지 못할 때는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걸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회적 시설이나 대책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 그러니까 부족한 건 맞지만 전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시면 조금 오히려 희망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머님들도 보실 거니까 저는 늘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건강하게 우리가 서로 연대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돕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클라이언트잖아요. 클라이언트가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 굉장히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 장애인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그 다음에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클라이언트인데 이게 너무 귀한 거지. 나가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찬 가게가 많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서로 맛있게 만들려고 하겠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시설들 지금 다 이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디 갈 데 없는 걸 뻔히 알거든. 그 내가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권 침해가 나건 그냥 참고 버티는 거지. 갈 데가 없으니까. 시설이 많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잘못하면 여기 가면 되고 마음대로. 그 다음에 그 시설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나와서 집에서 살면서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설사 시설이 있더라도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정말 잘하겠죠. 나가면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깨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수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들이 입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 특수학교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특수학교가 천지빛깔이어봐.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중심이 발달장애인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시설이 답이 아니야. 우리는 너네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우리한테. 우리는 이걸 선택하든 선택은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야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존엄한 존재로 정말 봐주고 지원을 할 거니까. 그래야지 시설을 갈 거 아니에요. 예,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동생분 너무 그러니까 힘들죠. 네, 힘든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현명하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